네, 반갑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단기 박스권에 들어가면서 횡보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관계없이 계좌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대부분 보여줬고요.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전차 군단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었고요.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낙폭 자체가 0. 몇 프로고요. 포트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가 제법 많이 상승한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겪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일단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때는 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급이 다시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쌍끌림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단기 박스권이죠. 자, 2700포인트 넘어간 이후에 이 갭 상승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상승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은 올려주고 어떤 종목군은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죠. 박스 상단에 들어가면 내일 또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넘어가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나 또는 호재가 좀 필요할 텐데 과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주력 종목군들은 올려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을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포지션 유지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 군단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차 군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생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옆으로 좀 누우면서 진행되는 모습들, 코스닥은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잘 됐고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래쪽 지지선 잘 만들어졌죠. 자, 오전에 나타난 매도 물량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수급 동향에서는 매수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순매수 전환됐고요.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연결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컸죠. 네, 아침에 떨어진 변동성이 좀 컸고요. 그 이후에 기관 쪽 매수가 들어가면서 방어를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마지막 우상향을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기 때문이지 뭔가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오전에 쏟아내는 이 물량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볼 수가 있겠죠. 기관 쪽 매도와 외국인 매도가 같이 만들어졌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집중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2,700억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계속 매수를 확장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계속 매도세 보여주다가 2시경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합쳐가지고 약 4천억가량 순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개인들이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투신권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투신권 매도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신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약 4천억 가까운 매도가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를 계속 지속하다가요. 막판 돼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 기관들이 뭔가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아주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내렸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커졌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18만원대 안착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상승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21선간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20만원 돌파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된 그런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 보이죠. 다만 여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가 들어가죠. 과매수 들어가면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도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형태의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당히 뭐 팔아치우거나 그런 식의 대응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떨어지면 더 산다.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79,800원. 일단 8만원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래쪽 이격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급등한 이후에 나타난 갭상승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77,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77,000원대 지지선만 만들어내게 되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8만원 안착하는 시점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8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기 9만원대에서 매물대가 있다고 치지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나타난 이런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의 강세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만원대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도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기간이 아마 4월달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들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은 코스피 쪽에서 많지 않았는데 금융주들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냥 1%대 왔다 갔다 모습에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금융주 하락이 좀 두드러졌죠. 이 KB금융이 지금 69,000원까지 3.9% 하락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이 65,000원 또는 그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도 오늘 5%대 하락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인 45,000원 아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하나금융주도 은행주들 금융주 섹터들 전부 다 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배당락 전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분기 배당 주는 기업들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고배당 종목들이 이제 미리 앞서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자동차 쪽도 괜찮긴 한데 자동차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락에 대한 하락은 멈췄는데 지금 상승을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에 대한 횡보 흐름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더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아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넘어가게 되시면 지금 여기가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HLB가 9%대 하락이 되면서 5일선 깨고 내려가는데 아래쪽 21선 지지가 있기 때문에 10만원대 지지선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은 한방에 죽지는 않아요. 네,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한방에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보면은 종가가 저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을 더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 10만원까지 한방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저런 부분이 이제 블록딜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모습인데 재수없으면 데드크로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데드크로스는 아래쪽 지지선까지 바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그래도 4.5%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1.72로 조금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틈을 타서 휴젤이 또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HLB 생명과학 이런 것들 많이 하락세가 좀 나타났죠.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SC 같은 종목들이나 원익 IPS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오늘은 좀 강세 보이고요. 제약바이오가 좀 떨어지면서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오늘은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얘는 그래도 저거랑 좀 다르죠. 한미반도체랑 좀 다르게 주가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양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종목들이 돌아서는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죠.
20불에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계속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매물대 들어가는 구간이 9,500원, 만원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위쪽 저항대가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계시긴 할 거고, 위쪽에서 하신 분들도 지금은 수익권 거의 진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네,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그 삼양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양사도 급등을 했는데 약간 밀렸죠. 이거는 갑자기, 네, 삼양사가 업종과 어울리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자동차 자동 충전 이런 거, 무선 충전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세종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선 전까지 움직임을 보고 팔아먹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는 오늘 반도체 쪽이 강했고 자동차들도 대부분 잘 올라와서 분위기는 좋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상승 포인트 볼게요.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900개 종목 하락이고요. 642개 종목 상승입니다. 그래서 하락 포인트가 훨씬 더 컸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71개 종목이 상승, 50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시면 1400개 종목이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포인트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포인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000개 종목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대신에 상승률 부분에서는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상승률 먼저 볼게요. YC캠, 아이톡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DA 테크놀로지까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 20% 이상 상승한 종목도 14개나 됩니다. 20% 이상 상승한 종목 14개, 그 다음에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32개, 그리고 9%까지 보면은 35개 정도인데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죠? 네, 보통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갔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9% 상승한 종목들은 40개, 50개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그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료로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SMCNC 같은 경우도 매각 소식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 2.2 정도 나옵니다. 아침보다는 나아진 편이죠. 그래서 2.2 정도. 그러면은 하락 포인트가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은 보합 수준이거나 살짝 플러스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하락률도 보시면 근데 제법 많은 편인데요. 15개 종목이 오늘 9% 이상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이 안에 보시면 HLB 생명과학에다가 그 다음에 신풍제약, 옵투스 제약 이런 종목들, 또 하나투어도 오늘 그 악재 나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에이프로젠, 알테오젠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2.7이니까 오늘 기업은행이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아마 배당락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기업은행이 2.7% 하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7이면은 마이너스 한 0.5 정도 빠지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계좌 상황은 마이너스 0.5. 좀 많이 밀렸다면은 마이너스 1% 정도. 바이오 쪽에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빠졌을 수 있겠는데, 그 정도 나왔을 거다 생각됩니다. 자, 근데 계좌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계좌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아까 낮에 체크해 봤을 때 1.7% 정도 저는 계좌가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감 상황을 보니까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2% 정도는 오늘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그 정도로 생각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1200억, 1300억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이브, 현대차 등등 들어왔는데, 현대차부터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는 하이닉스로 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아까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 순매수가 일단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금융투자 쪽일 걸 생각합니다. 막판에 치고 들어갔을 거라 분명히 생각되죠.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는 아마 매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매수가 들어왔네요.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매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은행집 쪽에
이쪽에 지금 매도가 좀 많이 나왔군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연기금리 역시 마찬가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총계로 봤을 때 경우에는 은행주 쪽 움직임들 매도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해지용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은 매수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은요 반대죠. 네. 반대인데 삼성전자 물량이 매도가 없어졌네요. 네,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어. 삼성전자를 파는 거야, 산 거야. 그래서 여기 샀네요. 샀어. 삼성전자 우선주랑 다 사버렸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상승하면서 네 마무리가 됐어요. 66,800원. 근데 삼성전자를 조금 사긴 했네요.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더 들어왔다 보실 수가 있겠죠. 유진테크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하이닉스 가장 많이 샀습니다. 2,000억 샀고요. 에코프로 그래서 이게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현대차 이쪽 부분들, 삼천장 제약, 크래프톤도 지금 좋아요. 네, 게임주 쪽에서 크래프톤 좋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알테오젠 매도가 3,000억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실망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블록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HLB, LG화학 이런 쪽으로 바이오하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은행주 쪽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하나투어도 오늘은 매도가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시 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지금 이 정도로 잘 짜고 가셨다라면 오늘 수익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왔다면 잘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건 별로 관계 없습니다. 일단 내 계좌가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계좌가 1%가 됐든 뭐 0.1%가 됐든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내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이것저것 잴 게 없어요. 계좌가 플러스가 나오고 돈을 벌고 있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주식 투자할 때 수익 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이대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하게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